간단하게 종강을 하면서 마무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무리가 어떻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게 있거든요. 요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무리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시험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나오겠죠. 뭐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교수님들이 아마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겁니다. 근데 뭐 제가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에 특별히 첨가할 내용 없고 그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공통된 말이라 하더라도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지금까지 모르는 것은 새로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새로 하면 안 된다. 우리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이고요. 몇 점을 받으면 합격합니까? 60을 받으면 합격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의 당락은 모르는 문제를 맞추어야지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고, 아는 문제를 뭐 하면 돼요? 실수를 줄이면 돼요.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많은 쪽으로 줄이는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실수를 줄이려고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죠. 실수를 줄이려고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반복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복을 하려고 그러면 양이 많으면 반복하는 주의가 많아지겠죠. 양을 많다 줄이면서 해야 됩니다. 양을 줄이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미 다 줄여놨어요. 책 다 가지고 있어. 요약집에 줄쳐난 거 뭐 어떤 거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교수님 마무리는 뭐로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럼 마무리 교재로 가장 좋은 교재가 뭘까요? 가장 좋은 교재가 뭔지를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제일 좋을까요? 어떤 교재가 제일 좋을까요? 내가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책. 내가 본인이 가장 지금까지 본 책 중에서 가장 편하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교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뭐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죠? 책이 어떤 책이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책은요, 대한민국에서 다 좋아요. 그래서 어떤 책이,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할 만큼은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손때가 묻은 책이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보통 보면 학원에서라든지 보면 어떤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책이 제일 좋은 책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야, 그런 책이 아니고 내가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책이 제일 좋은 책이다. 그래서 그 책을 한 번보다는 두 번이 낫고요, 두 번보다는 세 번이 낫고, 세 번보다는 네 번이 낫고, 네 번보다는 다섯 번이 나으니까 최대한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여러분들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책을 넘기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나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어떻게 꼼꼼하게 봐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버리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약간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은 어떤 특정 과목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법도 2.5, 민법도 2.5거든요. 전체 과목이 다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조금 더 중요하냐면, 우리의 시험의 제도상, 시험의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동차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1차가 조금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차 시험에서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1차 시험에서 만약에 실패를 해버리면 그때는 합격이 무산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에서 평균 60이 나오고, 그 다음에 2차가 6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시험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중일하실 때는 다 중요한데, 지금부터 중요할 때는 다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뭘 먼저 봐야 된다. 1차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남은 기간 동안 배분을 할 때 1차 과목이 있죠. 1차 과목은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하루에 몇 분이라도, 1분이라도 안 되면 표지만이라도 봐야 돼. 그래서 심리적 안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공시법을 갖다가 만약에 부족해서 오늘 하루 종일 공시법을 갖다가 마무리를 짓기로 했죠. 그렇다도 공시법을 보기 전에, 그죠? 민법하고 개론을 30분, 그거는 실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30분, 이게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을 넘기면 안 좋습니다. 1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많이
여러 번 보셔야 돼요. 민법을 가장 많이 보는 방법은 저는 판례 내지는 법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법 108조를 읽었죠, 그죠? 108조를 읽으면 108조에 관련된 판례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정리가 돼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총을 여러분들 기본서로 본다 그러면 어우 반나절 다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민총을 법 조문을 본다 그러면 그죠? 10분이면 다 바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보시고, 개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는 책 있죠? 요약집이라든지 각종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자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책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빨리빨리 보시는 거,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민법을 공부하기로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뭘 봐야 돼요? 개론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민법을 하루 종일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법은 어떻게 하는데? 공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 마무리 정리 때문에 압축 강의를 지금까지 5월달부터 강의를 가지고 계속 올려드렸거든요. 국회법 전체 정리하면 50분, 그죠? 개발법 30분, 정비법 40분, 그죠? 건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축 강의가 있습니다. 공법은 압축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압축 강의를 계속 들으시면 돼요.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틀어놓고 계속. 그리고 들을 때 지금은 그냥 습관적으로 듣기보다는 그죠? 책을 교재를 보면서 순나무 공법 교재를 보면서 같이 보신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것만큼 공법 전체를 빨리 정리하는 책 교재는 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반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법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국계법, 내일은 개발법, 다음은 정비법,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돌리는 거야. 그러면 시험 칠 때까지 3번 정도는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공법 공부하는 날 따로 잡아놨죠.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말고 책 펴놓고 그거 하루에 한 3번 들으면 하루 종일 계속 듣는 거야, 계속. 그래 들으면서 특정 파트가 부족한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은 미리 체크를 했다가 그런 것들은 여러 번, 서너 번 반복해서 듣는다 그러면 가장 효과적인 공부가 공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 남은 기간도 공부를 하실 때 1차 과목은 매일 하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은 시간을 배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과목별로 정리를 하는데요. 시험이 5일 남았죠. 5일 내지는 사람마다 약간 다른데 3일 남았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부터는 진짜 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 전 과목을 계속 매일. 근데 전 과목 6과목을 매일 보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럴 때는 하루에 반나절씩 해가지고, 하루에 한 과목이 아니고 2과목씩, 내지는 하루에 몇 과목, 3과목씩 해가지고 계속 보셔야 돼요. 우리 시험은 일반적으로 절대평가 시험이고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 치기 전날 전 과목을 다 보면 무조건 합격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한 3일에서 5일 남았다라고 하면 매일 해서 정리를 꼭 해가지고 다 넘기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면 뭐는 살아가느냐면 감각이, 엄청난 감각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험장 가가지고 내 눈에 답인 것 같죠? 그럼 거기 답이에요. 그리고 정답은 웬만하면 고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찾아내는 정답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아예 실수로 옳은 것을 있는데 틀린 것을 골랐다, 틀린 것을 있는데 옳은 것을 골랐다, 그러면 답은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애매한데 3번을 찍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그죠? 2번 같다라고 해서 찍고 찍은 3번을 찍은 2번으로 바꾸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무의식이 정답을 찾아간답니다. 그래서 안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 치러 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치기 전날 이제 긴장이 되죠. 잠이 안 올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잠이 안 올 수 있죠. 그죠?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는요,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약주를 드신다든지 술 안 깨가지고요 아침에 술 깨는 약 먹고 시험 치러 가야 되는 경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 눈만 감아도 피로는 풀려, 안 풀려? 풀립니다. 눈만 계속 감고 있어도요 피로는 풀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고 시험장 가면 전날 잠 못 잤다고 해서 엄청 피곤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초인적인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별로 안 피곤합니다. 그리고 시험 치고 나서 이제 쓰러져 버리거든요. 그 시험 치고 나서 쓰러지면 돼.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는 잠이 안 오면 잠 안 오는갑다라고 생각하고, 공법 같은 경우에 숨 틀어놓고 그냥 계시든지 아니면 강의 틀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듣다 보면 듣다가 주무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제 경험식인데, 너무 긴장이 돼 잠이 안 오는데 눈 뜨고 있는 것보다는 눈 감고 있는 게 낫는 이유가, 눈감만 감아도 피로는 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신다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험장 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가기 전날 자료 같은 거 있으면 시험장에 가져갈 자료를 가볍게 미리 체크해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진짜로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수업 시간에 때로는 잔소리, 그죠? 때로는 또 고함도 지르고 수업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수들도 발라드 가수가 있고 락 가수들 있잖아요, 그죠? 제 강의를 친다 그러면 저는 락 쪽에 가까우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격이 되면 이게 추억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합격이 안 되면 추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모두한테는 다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아무쪼록 마무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합격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고생하신 거 보상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은요, 인터넷 강의로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실 강의로 들으신 분도 계신데,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100% 합격 가능권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남은 2주 동안의 마무리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잘못한 마무리가 마이너스 5점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잘한 마무리가 나에게 5점을 플러스 시켜서 합격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저를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갖다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걸 믿으신다 그러면 저는 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2주 동안 진짜 마른 수건을 짜내는 심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으면 그 마른 수건에도 나옵니다. 한 방울에도 나오니까, 그죠?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거든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 개라도 더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 시험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